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VL 미믹, 비전 랭귀지 모델러, 비주얼 이미테이션 러너 for fine grained action이라는 유립스 2024년도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 베이징 공대랑 이제 홍콩대학교, 북경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순서인데요. 대부분 순서는 이제 논문 순서를 따르고 이제 백그라운드만 이제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한 모듈에 대한 정보를 넣었습니다. 일단 먼저 인트로듀션인데요. 일단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로봇을 학습하는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를 통해서 로봇 학습을 하는 이유는 이제 로봇광에서 데이터 수집이 좀 이제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비디오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 비디오를 활용해서 로봇의 액션을 배우자라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구는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뭐 되게 많은 양의 비디오에서 이제 로보틱 조작을 위한 이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뽑자라는 게 있었고, 이제 액션과 이제 뭐 태스크에 관련된 이제 학습을 하자, 뭐 RL이라던가 보상함수를 제작해가지고 액션을 진행하자, 비디오를 참고해서 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존 연구는 이제 언신 태스크, 언신 환경에서 이제 좀 일반화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논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VNM을 활용한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이제 비디오를 참고해가지고 로봇의 학습을 하는 연구가 VLM을 활용하는 연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VLM을 활용한 연구들은 이제 하이 레벨 플래닝에만 좀 약간 의존적이다. 하이 레벨 플래닝을 하는 데만 VL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전에 정의된 모션 프리미티브인 이제 뭐 픽 A라던가 플레이스 A into B라던가 이런 미리 정해놓은 모션에 좀 이제 의존적인 거를 보입니다. 이건 이제 로우 레벨 액션인데요. 이 픽을 하거나 이제 플레이스를 하거나 이런 로우 레벨 액션을 수행하는데 또 다른 학습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 기존 VNM을 사용한 이제 VIL 연구에서 이런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VL 미믹은 이제 VNM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비디오로부터 이제 로우 레벨 액션인 이제 스킬을 좀 학습을 하자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전 정의된 이제 모션 프리미티브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디오로부터 이건 어떤 스킬이다라는 거를 학습을 하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 이제 언신 씬에서도 이제 좀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작동이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관련 연구인데요. 그 휴먼 비디오로부터 이제 학습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R3M이라고 이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뭐 에고 보디 비디오 데이터셋에서 비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를 결합해가지고 로봇의 조작을 학습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로부터 그래프를 생성한 다음에 이 송과 뭐 오브젝트와의 이제 그래프를 생성한 다음에 이 그래프로 이제 리워드를 만든 다음에 이 리워드로 강학습을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반화가 좀 안 된다라고 제시돼서 이제 VLM을 활용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들이 좀 있는데요. 뭐 데모2 코드라고 이제 그 비디오를 보고 여기 이 비디오로부터 이제 코드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이제 플레이스, 뭐 턴온, 플레이스, 턴오프 이렇게 좀 사전에 미리 정의된 액션들을 한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저자분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설명하기 전에 좀 약간 여기서 사용하는 모듈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모듈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토크나이즈 애니띵인데요.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마스크 된 것과 이제 오브젝트 네임, 오브젝트 캡션, 뭐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출력하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트 앤드 트랙 애니띵이라고 이 비디오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세그멘트하고 이제 트래킹하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세그멘트하고 이제 이걸 계속 트래킹하는 모듈입니다. 또한 이제 비디오에서 오브젝트에 대한 메시를 생성해주는 모듈인 이제 번들 SDF를 모듈을 사용을 하고
또 오브젝트 그 비디오에서 이제 60 포즈를 예측하는 모듈인 파운데이션 포즈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의 모션, 뭐 바운딩 박스를 예측해가지고 손의 트래젝토리를 예측하는 이제 프랭크 모캡이라는 모듈을 활용합니다. 이게 이제 이 모듈들은 뒤에 이제 메소드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그라운딩인데요. 이제 총 3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이제 비디오를 이제 여러 개의 세그멘트로 이제 나누고, 이제 이 세그멘트, 뭐 예를 들어 서브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서브 태스크에서 이 오브젝트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추출해냅니다. 이 추출해내는 건 트래젝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푼을 잡는 거에서는 이렇게 나선형 모양을 띠고 있다 입니다. 그리고 스킬 러너 위스 하이라키컬 리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그 VLM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생성된 트래젝토리로부터 이제 스킬을 좀 학습하자. 그리고 이 스킬을 좀 약간 저장해 놓자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어댑터 with iterative comparison은 이제 저장된 그 스킬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환경이 들어왔을 때 이 저장된 거를 그 검색해가지고 참조한 다음에 이걸 좀 변형해가지고 VLM으로 이제 좀 수정한 다음에 뭐 이 브러쉬를 다른 브러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래스핑을 하고 이 기존에 크기가 컸던 거를 좀 약간 그 위치를 수정하거나 크기를 수정해가지고 사용을 하자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그라운딩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단계가 제시된 이유는 이제 VLM은 이제 로우 레벨 액션을 좀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좀 추가해주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비디오를 여러 개의 세그멘트로 나누고 이제 오브젝트의 이제 중심의 움직임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텝에서 또 3가지 스텝을 가지는데 이제 태스크 리코그니션, 태스크와 관련된 이제 오브젝트를 추출하는 단계, 비디오 파징, 이제 인터랙션 하는 구간을 나누는 단계, 인터랙션 익스트랙션. 이제 이 나눠진 비디오에서 그 비디오를 나눈 다음에 여기서 뭐 그래즈 포즈나 이제 모션 트래젝토리 같은 이제 인터랙션을 추출하는 단계, 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비디오가 이제 RGB 카메라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초 간격으로 키프레임을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추출해진 키프레임으로부터 토크나이즈 애니띵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인포메이션을 얻는데요. 이 오브젝트 인포메이션은 이제 오브젝트 이름과 그 다른 오브젝트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과 오브젝트 인포메이션을 VLM에 넣은 후에 어떤 태스크를 묘사하고 있어? 이제 그 관련된 오브젝트가 뭐가 있어? 한 후에 VLM으로부터 그 태스크 인스트럭션과 이제 관련된 오브젝트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이제 나누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그멘트 앤드 트랙 애니띵을 사용해 가지고 오브젝트 및 이제 손에 대한 마스크를 먼저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RGB 뎁스 이미지를 이제 백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한 이후에 이 뭐 손과 오브젝트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2cm 정도 기준으로 이제 2cm 이내일 경우에 이제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이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비디오, 이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비디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세그멘트 집합을 생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브 태스크 리코그니션인데요. 이제 여기서 앞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세그멘트가 생성이 됐다면은 이거를 이제 그래스핑 하는 단계인지 매니플레이션 하는 단계인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VLM으로 생성을 하고 이 VLM에서 그 태스크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건 그래스핑 하는 단계야, 이건 매니플레이션 하는 단계야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래스핑 단계에서는 이제 마스터 오브젝트랑 이제 슬레이브 오브젝트가 나오는데요. 이 마스터 오브젝트는 그래스핑 단계에서 잡을 오브젝트이고 슬레이브 오브젝트는 이제 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마스터 오브젝트는 이제 도구와 상호작용할 오브젝트이고 슬레이브 오브젝트는 이제 사용할 도구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오브젝트 센트릭 인터랙션 익스트랙션을 수행하는데요. 여기선 이제 그 먼저 번들 SDF를 사용해 가지고 그 비디오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시 메시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재구성된 메시로부터 이 오브젝트의 포즈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카 그 모캡을 통해 이제 트래젝토리를 계산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래스핑과 이제 매니플레이션 단계에 따라서 좀 추출하는 정보들이 다른데요. 그래스핑 단계에서는 이제 그래스 포즈를 추출하고요. 그 매니플레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그 사용하는 도구의 트래젝토리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트래젝토리랑 그래스 포즈는 이제 그 키포인트 밸류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는 앞서 생성한 오브젝트 인포메이션, 그 토크나이즈 애니띵에서 생성된 오브젝트 인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이미지를 생성을 했다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스킬을 배우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VLM이 이제 반복되는 좀 모션 시그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약간 그거를 제약사항을 좀 둬가지고 그 의미 있는 정보만 이제 추출을 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이 단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멘틱 컨스트레인츠와 이제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가 있는데요. 일단 시멘틱 컨스트레인츠는 이제 이 이미지에서 시각적 정보에서만 스킬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는 이제 이걸 뭐 수학적으로 이제 뭐 바운딩 박스에 뭐 어떤 포지션 부분을 잡아라, 아니면 뭐 그 어느 반지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트래젝토리를 그려라 라는 코드 형식의 스킬을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니플레이션 패스에서는 이제 마스터 오브젝트, 뭐 예를 들어 그 바탕이 기반이 되는 오브젝트 위에서 이제 도구를 어떤 트래젝토리로 이제 움직이는지 추출을 하고요. 이제 시멘틱 컨스트레인츠에선 VLM에 이제 이미지만 들어가는데 이 이미지를 제공한 이후에 이 트래젝토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멘틱 컨스트레인츠를 그대로 그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를 추출하는데 VLM의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 부분에는 아까 뽑았던 키포인트 밸류인 이제 뭐 트래젝토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퍼티, 그 뭐 예를 들어 바운딩 박스라던가 그런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또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 트래젝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코드로 추출해줘, 좀 약간 설명해줘 파라미터 형식으로 라고 하면 이 VLM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인 뭐 어느 좌표에서 반지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얼마나 몇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추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스핑 단계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잡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멘틱 컨스트레인츠 같은 경우는 VLM에 이제 똑같이 이미지만 제공을 하고 이 노테이션 뭐 A, B, C, D 중에서 어떤 걸 잡을 건지에 약간 우선순위대로 추출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고 이 나온 시멘틱 정보를 또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에 넣어가지고 이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도 이제 앞서 이제 들어갔던 것과 동일하게 키포인트 밸류,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바운딩 박스에서 어느 좌표를 집을지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약간 간략하게 요약을 했다면은 이 스킬을 이제 좀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이 레벨 플래닝 놀리지랑 이제 로우 레벨 플래닝으로 나뉩니다. 이제 하이 레벨 플래닝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첫 번째 단계 때 이제 그 전체적인 태스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이 액션 시퀀스가 밸류로 들어갑니다. 이건 서브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 플래닝은 이제 각 그 액션 시퀀스인 서브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스킬 정보가 들어갑니다. 키값은 이제 이미지랑 서브 태스크 그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요. 이제 밸류로는 아까 그 번들 SDF를 통해서 생성된 오브젝트, 이제 시멘틱 컨스트레인츠,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이 스킬 어댑터 with 이터레이티브 컴프레션인데요. 이 기존에 앞서 이제 뭐 그 피자에다 이제 소스를 묻히는 태스크를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 기존에 유사한 액션을 하더라도 이제 타겟싱과 이제
기존에 했던 시연 영상과는 좀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건 VLM이 판단을 하지 못한다 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앞서 이제 저장한 컨스트레인트를 좀 더 수정해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컴패리전 스트래테지를 사용해서 저장해준 이제 스킬을 반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먼저 하이레벨 플래닝인데요. 앞서 진행한 이제 태스크 리코그니션 단계를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서브 태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할 거면은 어떤 플랜을 짜야 돼? 하고 서브 태스크를 VLM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 태스크가 좀 유사한 스킬이 있는지 이제 놀리지 뱅크 하이레벨 플래닝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있다 하면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티브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그래스핑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에 학습된 이제 스킬과 이제 뭐 약간 유사한 스킬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거를 그 새로운 씬, 우리가 적용해야 될 씬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을 한 이후에 거기 5 곱하기 5로 그리드를 나누고 이제 어노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VLM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걸 집어야 돼? 이걸 수행할 건데, 이 위의 과정을 수행할 건데 이 오브젝트에서 어떤 걸 집어야 돼? 하고 VLM에 묻습니다. 그럼 VLM에선 이걸 참고해 가지고 어떤 어노테이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를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이 어노테이션을 만약에 고르게 된다면은 4개나 5개씩 그거에 다시 이게 또 인풋으로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이 그래스핑 포즈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플레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그 놀리지에서 이제 먼저 유사한 스킬을 동일하게 추출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걸 그 타겟 그 새로운 적용해야 될 씬 오브젝트에서 한 이후에 거기에 이제 기존에 예전에 학습했던 스킬의 트래젝토리를 그대로 입힙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안 맞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안 맞는 거를 이제 VLM을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는 이렇게 되고 그 새로운 태스크는 이제 클린 더 패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참고해가지고 답변을 해줘. 라고 하면 이제 뭔가 이 중심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레프트로 옮겨라. 라고 VLM이 지시를 해줍니다. 그에 따라 이제 파라미터 값이 이제 뭐 0.85를 곱해줘. X축으로. 라는 답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살짝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옮겼을 때 또 안 맞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본 이후에 약간 펜을 다 담기에는 너무 그 원이 큰 것 같아. 라고 이제 VLM이 답해가지고 이제 반지름을 좀 줄이자 해가지고 이 반지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줄인 거를 최종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해가지고 결과를 얻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 부분이고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베이스라인 논문인데요. 이 디퓨전 폴리시, 이제 디퓨전을 사용한 이제 엔드-투-엔드 폴리시 네트워크, 디퓨전 폴리시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R3M에다가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 디퓨전 폴리시를 합친 것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래프 IRL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휴먼 비디오를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리워드 펑션을 생성하는 연구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코드 S-폴리시랑 이제 데모2 코드, 이제 LLM을 여기서는 이제 LLM이나 VLM을 사용한 논문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휴먼 데모를 보고 이제 폴리시 코드나 이제 그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는 연구들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뮬레이션 조작 작업에서는 이제 RL 벤치에 이제 벤치마크 12개를 이제 비교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각각 이제 그 VLM이나 LLM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100개의 데모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VLM이나 LLM을 사용한 건 이제 뭐 그 시연 영상을 이제 5개만 사용해 가지고 이 태스크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런 12개의 태스크를 해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VL 미믹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모든 태스크에서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이제 메소드에 설명했던 거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좌측은 이제 그 데모 비디오로 이제 직접 컨스트레인트를 생성한 후에 이제 수행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총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씬 태스크라고
통해서 잡고 이제 피자 위에 소스를 바르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은 이걸로 이제 그 스킬셋을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 좀 유사한 거를 이제 GPT로부터 수정을 해가지고 그 시멘틱 컨스트레인츠랑 이제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를 수정을 한 이후에 동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평가를 해봤다면 이제 실제 환경에서도 이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진행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씬과 언씬으로 이제 나눠서 각 태스크당 이제 10번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봤을 때는 뭐 학습했던 것보다 이제 확실히 씬에서는 이제 21%, 언씬에서도 이제 34%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요. 기존 연구들보다 그 언씬에서는 확실히 이제 VLM이나 LLM을 사용했던 논문들이 좀 더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씬에서는 그 기존에 학습한 논문들이 좀 더 잘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주장한 VL 미믹은 둘 다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롱 호라이즌 태스크도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논문들이 언씬 태스크를 너무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씬 태스크에 대해서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커피 만들기 태스크라던가 이제 화학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제 뭐 그 플라스크를 잡아가지고 이제 붓는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만드는 태스크. 이게 되게 다양한데 이제 간단하게 3개만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이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이 태스크에 대해서도 다른 연구들은 되게 낮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VL 미믹은 되게 전반적으로 거의 50% 가까이 되는 성공률을 보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벌레이션 실험도 진행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시멘틱 컨스트레인츠랑 이제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를 이제 각각 사용을 한 개만 했을 때랑 이제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의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 개씩만 사용을 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성능이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스킬을 얻은 이제 그 놀리지 뱅크를 구성을 할 때 비디오의 개수를 이제 증가를 시킴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성능을 보이는지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 논문에서 말을 하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개수가 늘어날수록 좀 약간 좋은 성능률을 보이지만 이제 낮은 부분에서도 되게 높은 성능률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리지 뱅크에 찾을 때 이제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과 이제 그 키포인트 정보를 사용했을 때 이제 뭐 비주얼만 통해서 이제 그 놀리지 뱅크에 찾을 때 이제 키포인트만 이제 비교할 때 이제 둘 다 비교할 때 했을 때 둘 다 이제 비주얼과 이제 키포인트를 사용해서 이제 참조를 하는 것이 좀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컨클루션하고 리미테이션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 VL 미믹이 이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VLM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로우 레벨 액션에 이제 스킬을 좀 학습을 했다인 거고, 그 되게 5개의 작은 시연 영상만으로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좀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이미테이션 러닝을 위한 이제 VLM을 활용한 좀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했고, 이제 언씬 오브젝트랑 이제 씬 오브젝트, 그리고 언씬 오브젝트, 언씬 태스크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계점으로는 이제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이제 트래젝토리를 생성하거나 이제 포즈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쉽게 정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객체에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백그라운드 섹션에서 보셨듯이 이제 VLM뿐만 아니라 샘트랙이라던가 번들 SDF, 뭐 토크나이즈 애니띵, 파운데이션 포즈와 같은 이제 다른 학습한 모듈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좀 한계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챗GPT의 좀 성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퍼런스 레이턴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되게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높은 토큰 비용이 사용이 되는 게 한계점으로 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